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HLB는 1.7%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자 기준에서 시가총액은 13조 원이고요. 13조 원대, 13조 4천억 대니까 10조를 넘어서도 3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타점을 내가 잡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FDA 뭐 승인이 어쩌고 이런 거는 이미 끝났어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건 돈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고, 돈이 그만큼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쵸? 혹시라도 뭐 승인이 안 나든가 그런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 과정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19일 오늘 종가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09%, 그쵸? 2배가 넘어섰습니다. 그쵸? 같은 기간 동안에 시장 등락률 대비해서, 그쵸?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사실상 월등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잡은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배 넘게 수익이 났다. 왜? 주도주를 공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쵸? 종목 수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이보다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무엇보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종목에 관해서 이해가 된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그리고 HLB 관련돼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내가 매매한 구간을 다 표시를 해주는 그런 화면이고 0606 화면입니다. 자, HLB가 있는데 신고가 갖고 1월 달에 공략한 결과 밑에 내려보면 31%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내가 63,000원에 매도하고 8만원에 다시 매수를 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지속적으로 내가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래야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나요? 추가적으로 18%의 수익이 더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서 HLB 제약, 그쵸? HLB 제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HLB 쪽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HLB 제약으로 확대시킨 결과 하나 둘 이틀 동안 19%의 추가 수익을 얻고, 그 이후에 그쵸? 지난주에 찌라시가 돌 때도 그쵸? 매도는 했지만 그 다음날 매수 또 매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간에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을 합니다. 근데 모든 종목이 다 신고가 돌파 구간, 즉 고가 구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렇다는 건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왜?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를 잡았을 때 3개월 안에 끝내야 되고요. 내가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구간을 잡았을 때는 무조건 2주 안에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기서 최근에 그 반도체가 강했으니까 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보면 여기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3월 11일 날 매수해서 3월 13일 날 매도한 결과 74.8%,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뭐 2월달 같은 경우에도 네페스 아크,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돌파 구간 상한가 한번, 그 다음날 매도 32% 수익, 그리고 뭐 HLB나 HLB 제약 같은 건 다 보여드렸고,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해서 3거래일 정도 동안 47%의 수익,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자, 올려서 보면 3월 11일 날 자 보시면 명확하게 다 나오죠. 자람 테크놀로지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 8시 53분.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한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료로 할 때 입장하셔서 배우세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HLB를 한번 보자고요. HLB를 제가 왜 매매를 하느냐,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FDA에 대한 승인이죠. 자, 과거에는 항암제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세대 항암제입니다. 그건 화학 항암제예요. 이건 암은 자기 세포기 때문에 되게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화학 항암제를 쓰면서 뭐가 발생을 하느냐?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왜? 좋은 세포까지 다 죽이거든요. 효과는 좋아요. 근데 부작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좋은 세포까지. 즉 내 세포 중에서 변이돼서 발생한 게 암이기 때문에 암을 잡기 위해서는 내 세포까지 있어야 될 세포까지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화학 항암제였는데 부작용이 너무 세서 2세대 항암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신라젠의 팩사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항암제는 화학 항암제 일부와 그리고 돈을 조금 준다 그러면 2세대 항암제입니다. 요걸 표적 항암제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도 표적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줄었다는 거죠. 없진 않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발전된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2세대 항암제 중에서도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 작업을 계속 해왔어요. 연구와 개발 그리고 이 연구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죠. 그래서 발전된 게 경구용입니다. 경구용이 뭐예요? 리보세라닙. 실제로 리보세라닙은 원래 이름이 아파타닙이었고요. 아파타닙으로 미국 임상 들어가기 전에 중국 임상에서 완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요 구간인가? 14, 15인가 17년도 정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에 한 14, 15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빅파마들이 하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뭔가 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미국의 임상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임상을 통과하면 판매허가 신청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사전에 입수할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지금 뭐가 나왔다 다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없는 게 맞아요. 그럼 세력들은 있을까요? 세력들도 없어요. 근데 우리보단 낫겠죠.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섹터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견된 정보들, 탐방을 다니면서 발견된 정보들 아니면 계속해서 그쪽 일만 보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가 그 매매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뭘 하겠나요? 우리보다는 정보가 빠르다. 그쵸? 근데 이것조차도 유추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매집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요. 자, 조금만 길게 해놓고 보면 이 구간이 거래 없이 빠져서 횡보하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매집이 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펀드 자금이 요즘에는 들어옵니다. 오늘 HLB의 거래가 여기 보시면 상당히 조금 일어났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340억 정도 됩니다. 1000억이 넘어요. 한 1300억대 정도 거래가 나오는 게 거래가 안 터졌을 때예요.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는 1조 원도 넘게 거래가 터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정도 규모의 거래가 나오는 종목을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핸들링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안 그래도 HLB의 유통 물량이 많은데 이 물량을 다 컨트롤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펀드 자금이라고 할지라도 매집을 했다가 주가가 밀려버리면 펀드는 로스컷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세력들이라고 하면 그쵸? 뭔가 주식을 관장하면서 매집을 하고 그리고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면 막 상한가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없진 않지만 예전처럼 그런 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똑같은 2000포인트라고 할지라도 규모가 너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애초에 매집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왜? 이쪽에서 밀리잖아요. 10% 밀리고 20% 밀리고 30% 밀리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펀드 매니저 잘립니다. 그쵸? 펀드 매니저는 성과로 먹고 사는 건데 그쵸? 그리고 펀드를 운영할 때 로스컷 비율을 무조건 정해놓고 갑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금에서 어느 정도의 로스컷 비율, 즉 손절 비율을 정해놓고 그 손절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보고서 쓰고 다 해야 돼요. 그 짓을 하겠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 구간에서의 매집 자체는 불가능하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거예요. 신고가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래요? 확인을 한다. 조정 빼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한다. 그게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모두 지켰을 때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3개월이 되기 전에 낸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손실난 부분까지 계속해서 딛고 가죠. 왜? 주도주를 하니까. 주도주는 뭐예요?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은 뭐예요? 선반영을 받고 있다. 무슨 선반영? 앞으로 좋아질 부분.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매매하는 과정을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명확하게 다 나옵니다. 보세요. 12월 달에 신고가 만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쭉 보면 매수 올라가는 과정에서 4일 동안 쭉 보면 30% 수익. 모든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들어간다. 그랬을 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돈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팔고 더 올라가면 고가에서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선반영. 그리고 앞으로 좋을 부분에 대한 먼저 반영시키는 가격적인 움직임. 요게 가격 형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타점에 대한 부분은 이거하고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경험해보는 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세요. 3월 11일 날 75% 3일 걸렸습니다. 3일. 그쵸?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지만 내가 꾸준하게 수익 실현을 해 갈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이런 타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니까, 그쵸? 올라가면서 실적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오면 떨어질 수 있겠죠. 언제 떨어져요? 올라가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는 보유기간을 짧게 가져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가에 팔라는 생각을 버리고 저가에 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쵸?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지금 강하고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들이 3월달에 준비해서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